안녕하세요, 레드알팸 정승입니다. 네, 트렌드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폭스바겐의 첫 번째 전기차 ID4 타고 있습니다. ID4. 네. 이 차량은 플랫폼부터 네. MEB. BEV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첫 차죠. 앞으로 폭스바겐이 보여줄 전기차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갖고 이제 SUV도 만들 거고, 뭐 쿠페도 만들 거고, 크기도 늘렸다 줄였다 다 할 거니까. 이게 버스까지도 가능하대요, 이 플랫폼이.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스케이트보드의 장점이죠. 모듈화 플랫폼을 잘 만드는 회사가 폭스바겐이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뭐 아우디도 쓰고, 그렇지. 요번에 나온 큐퍼라든지 활용을 하는데, 폭스바겐에서는 이 플랫폼 활용한 첫 번째 전기차가 바로 ID4. 국내는 이제 보조금이라는 큰 이슈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5,400만 원에 딱 나온 거죠. 근데 폭스바겐 하면 저희가 가장 익숙한 골프, 그렇죠. 그 다음에 티구안, 티구안. 이렇게 해서 그 세그먼트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음,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들의 메인 심장은 디젤 엔진, 그렇죠. 네. 그리고 모두 전륜구동. 그렇죠. 음, 가로 배치, 음. 전륜구동, 2리터. 다 앞쪽 네. 구동 방식입니다. 근데 이 ID4부터는 완전히 다 뒤바뀌어요. 우선은 후륜으로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기부터 뒤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한 최고 출력은 200마력 정도, 그렇죠. 최대 토크도 30 조금 더 넘어가는, 그러니까 싱글 모터가 가진 레귤러. 그러니까 익히 알고 있는 싱글 모터 갖고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기차들, 가장 대중적인 전기차, 어떻게 보면 엔트리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디젤 엔진 대신 전기 모터, 네. 그 다음에 전륜구동 대신 후륜구동. 이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먼저 언급드린 대로 골프나 티구안은 그 세그먼트의 정석, 교과서. 네. 교과서라고 많이 부르죠. 그만큼 이제 기본기가 탄탄했죠. 네. 그래서 만족도도 높았고. 대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기본기 높은 모델들, 그렇죠. 가성비 좋은 차들. 네. 그거를 폭스바겐이 내세웠고 끈 성공을 이뤘어. 그래서 이제 ID4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차량을 전기차의 정석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작점이 거의 다 모든 메이커가 다 비슷해요. 사실은 뭐 그 전에 프로토타입 개발도 했고 어쨌거나 양산은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근데 ID4는 이미 시장에 나온 경쟁 모델들이 뭐 쟁쟁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그런 게 있지만 이 세팅적인 부분에서도 기존에 갖춘 데이터가 많이는 없잖아요.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더 많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즘에 이 세팅을 가진 차는 저는 되게 오랜만에 타는 것 같아요. 앞과 뒤가 승차감이 이렇게 다른. 요 근래에는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앞의 승차감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잡아 돌릴 때 차가 직진만 하진 않잖아요. 코너도 돌고, 그렇죠. 가속도 하고, 제동도 걸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움직임이 이런 거는 정말 도개차, 저희가 생각했던 게 맞습니다. 근데 펌프나 과속 방지턱 넘어갈 때, 이때는 저희가 그 뒤에 타면은 떵 떨어지는, 리바운드 할 때 충격을 제대로 못 이렇게 싹 흡수하지 못하는, 뱉어내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엔 이게 뒤쪽이 좀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전기 모터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쪽엔 배터리가 더 많이 배치가 될 배터리가 더 겁니다. 많이 배치가 되죠. 무게가 그렇기 더 때문에 맞게 서스펜션의 무겁죠. 댐핑을 더 꽉 잡아놨어요. 그리고 앞쪽은 푸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륜 세팅이에요. 그렇죠. 언더를 나게 만들어놨습니다. 강제적으로 세팅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노면을 탈 때는 승차감 좋아요. 승차감도 좋고, 핸들 돌릴 때 네, 움직임도 좋고. 이런 감각, 이런 부분들에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유턴할 때도 핸들을 많은 양 가지 않아도 싹 돌아 나가요. 얘가 회전 반경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조향 각도를 그만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운동 성능을 얻은 대신 2열에 타시면 좀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1열에서는 이 리바운드 되는 게 폭이 좀 있어요. 여유로워요. 받아주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고. 위아래로 얘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 마진이 충분해요. 네. 근데 2열은 그게 짧습니다. 네. 왜? 꽉 조여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도로 괜찮지만 포털이나 이런 거 딱 지나고 과속 방지턱이 조금만 높아도 이게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주행 질감은 어차피 싱글 모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듀얼 모터를 경험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일반 내연기관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부족함은 없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탈 때는 싱글몰트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우리가 고성능까지 가기에는 가격대가 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듀얼 모터들은 준 고성능인데 그렇죠. 이게
고성능의 맛을 좀 느낄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성비를 따지면 사실은 싱글이 더 좋거든요. 싱글도 충분히 빠르고 충분히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기모터 특성상 최대 토크가 그렇죠. 바로 네. 발현이 되기 네. 때문에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도심이라든지 어느 정도 속도 붙여서 가는 자동차 정도나 이런 데 주행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신 ID4가 가진 좀 특징이라고 하면 이게 가속 붙였다가 브레이킹 들어갈 때 제동 걸릴 때 이때 이 회생 제동을 한 30%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의 모든 우선은 회생제동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브레이크 양을 더 가져가야 물리적, 기계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내연기관 하셨다 바로 타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질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어쨌든 제동을 가져가기 전에 회생제동이 먼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이제 제일 아쉬운 점이 그거죠. 회생제동이 들어갈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차가 속도를 안 줄여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을 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들이 생기는. 괜찮아요. 저거는 괜찮지만 처음에는 경이 필요해요. 어쨌든 이 물리적,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브레이킹이 딱 들어갈 때 이때 기계적으로 들어가는구나 느낌을 확 알려줘요. 제동력이나 뭐 이런 데에 있어서는 불편함은 없고요. 네,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일반 내연기관 대비 조금 더 많이 밟아야 되는 그런 차이? 아주 약간의 차이. 적응의 시간만 필요한 거죠. 이 또한 전기차가 갖는 특징. 그렇죠. 근데 폭스바겐은 그걸 좀 더 특징을 뚜렷하게 구분시켜줬다. 회생제동에 좀 더 신경을 썼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포커싱을 좀 더 맞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인지 지금 1회 충전할 때 주행거리는 400km 정도. 인증은 400km 초반인데 저희가 이제 계기판에 계속 타면서 보면 뭐 한 430, 440 이렇게까지 나와요. 지금처럼 뭐 히터 가동을 안 하고 그냥 상온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시면 뭐 잘 타시면 500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회생제동이나 이런 거 운전 타입에 따라서 전기차는 이게 좀 고무줄처럼 좀 많이 늘어나요. 얘는 지금 저희가 속도 80, 90 정도 주행하고 있는데요. 방음 처리는 되게 잘했어요. MVH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루프를 만들고 바디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달려보면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조용해요. 전기차들은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금방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든 전기차 치고는 공기 저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꽤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피렐리에서 전기차 전용으로 나온 스콜피온 일렉트라는 타이어를 좀 꼈어요. 국내에서 애프터마켓은 아직 팔진 않아요. 유럽에서만 팔고 있고 이게 이제 OEM 제품으로 같이 껴서 지금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죠. 그 덕에 조용하기도 하고 전기차의 구동 계통에 맞게 또 반응도 잘 움직여주고 그립도 잘 잡아주고 그러고 있어요. 자, 디자인 살펴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의 첫 번째 전기차 ID4. 엔트리죠. 이제 ID 뭐 3도 나오지만 현재 국내에서 폭스바겐이 선보이는 첫 번째 전기차. 요 전면부 보시면 요거는 그 폭스바겐 내연기관 상징했던 비틀. 그러니까 그걸 오마주해서 네. 그려줬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느낌이 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듯 새롭고 새로운 듯 익숙하고 맞아요. 이게 섞여 있어요. 그 새로운 게 첫 번째가 요 ID 라이트. 맞아요. 요거를 램프로 잘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IQ 라이트는 실제 그 오너들이 되게 만족해한대요. 안에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램프가 여기 보시면 요거는 좀 호불호가 있긴 해요. 요거 이제 모양 때문에 근데 IQ 라이트 딱 로고 새겨져 있고 아주 깔끔하죠. 그릴도 이제 저 골프의 아테온처럼 똑같이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쪽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도 가운데도. 해서 이렇게 라이팅 비춰주는. 그리고 하나 요번에 이 ID4 보면서 저희가 좀 생소하게 느꼈던 건 다 로고를 바꿔줬어요. 하얀색으로. 이 신형 로고뿐만 아니라 하얀색. 다 저기 뒤에 ID4 레터링 써 있는 것도 다 하얀색이에요. 휠에 하다못해 휠에 있는 로고가 다 하얀색이야. 이게 도장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전기차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내연기관도 이렇게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차가 이제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런칭했을 때 봤을 때 이건 바디톤과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하얀색, 화이트 톤으로 맞춰줬습니다. 얘는 전기차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 싹 삭제. 그렇죠? 첫 번째 그릴 되겠죠. 네. 그릴 부분 없어졌고 매끈하게 다듬은. 약간 조합돌 같이 요즘 전기차 많이 쓰는 그러니까 공기저항 언뜻 고리가. 보면 테슬라의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면 앞에 그릴이 없어지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신 볼륨감을 꽤 많이 살려줬어요. 네. 그런 데서 오는 좀 풍성함. 측면 오면 어느 정도 길이감이 나와요. 차 크기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프로 트림이다. 옆에 이제 휀다에 프로라고 써 있죠. 이쪽이요. 그리고 타이어는 사이즈 20인치입니다. 20인치에 앞에는 235, 뒤에는 255. 후륜 구동이라서 뒤에 255를 쓰고 그 대신에 앞은 다른 방식으로 사이즈를 좀 달리게 해서 회전 질감이나 운동 성능 이런 것들 이제 고려한 세팅이죠. 크기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앞뒤 사이즈가. 그러니까 편표율도 달라요.
앞에 거는 45, 뒤에는 40. 그리고 요즘 전기차 보면 뭐 ID4도 그렇지만 휠 디자인은 정말 전기차스럽지 않게 맞아요. 해주는. 요즘 이제 이 구름 저항에 대한 노하우들이 엄청 많이 쌓인 것 같아요. 휠만 봐도. 그래서 국내는 프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핸들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재밌죠? 여기가 당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버튼이 있어요. 안쪽에 네, 안쪽에 버튼이 있어. 탁 누르면 상 열리는. 살짝 전자식으로 살짝 밀어주는. 아우디에 썼던 것들이 이제 대중화되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거 폭스바겐에도. 괜찮습니다. 네. 골프 신형도 이랬고, 뒤쪽은 뭐 네. 요즘 폭스바겐이 잘 쓰는, 그리고 뭐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모든 브랜드들이 네, 활용하는 맞아요. 네. 연결하는 형태. 네. 그렇게 갔는데, 저희가 전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틀에 오마주를 해줬지만 램프로서 트렌드를 한번 더해줬다. 그렇죠. 뒤에도 똑같습니다. 네, 네. 저거 이제 아테오나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거는 잘 계단식으로. 보여야 할 게 되게 입체감이 있어요. 네. 램프 자체가 이렇게 보면 입체감이 있는데 그냥 멀리서 언뜻 보면 똑같아요. 평면으로 보이는. 2D 같아요. 2D. 근데 진짜로 이렇게 보면 진짜 입체감이 푸드예요, 있습니다. 푸드. 이게 다 계단식으로 해서 밑에서 조명을 쏴줘서 여기 면발광에 불이 들어오는 건데 멀리서 보면 그냥 2D 같아서 그 차끝 고려하면 상당히 디테일 좋은 램프가 근데 적용이 된 건데 시각적으로는 좀 아쉽다. 아쉽다. 그리고 이건 가까이 보십시오. 가까이 보면 이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다 화이트. 여기에 흰색만 아니면 이렇게 도드라져서 예쁘더라고요. 이거 눈에도 잘 띄고 네.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요즘 뭐 바디 컬러랑 같이 하는 게 유행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ID4 실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도 자동입니다. 지금 시트에 센서가 있어서 내리면 자동으로 이제 시동이 꺼져요. 뭐 테슬라나 폴스타에서 저희가 봤던 네, 경험했던. 파킹 버튼 여기 있습니다. 있으면 이거 있으면 근데 앉아 있으면 공중에 켜져 있고 근데 또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D를 딱 누르면 이렇게 이제 출발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N단 넣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트에 센서가 있어요. 운전자가 앉으면 그걸 인식을 하고 시동을 자동으로 걸어줍니다. 요즘 뭐 전기차들이 시동 버튼이 필요 없어지니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시동 버튼이 추가로 있어요. 인공적으로 쓸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N단에 있는데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P 누르고 이렇게 키면 ACC 전원만 들어오고 전원만 살릴 수 있는. 요렇게 해서 여기도 스타트 버튼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공조기가 살아있어서 공조기에 쓸 수 있어서 그리고 시동 끌 때 내리시면 돼요. 그냥 P 놓고 내리시면 자동으로 전원이 나갑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다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요. 신형 골프에서 저희가 봤던 네. 그 구성들도 가지고 왔어요. 네. 요거는 아테온. 음. 골프는 여기 물리 버튼이었다. 이제 아테온급에 들어간 터치 버튼 들어가 있고 이제 요게 새로운 거. 네. 디스플레이. 네, 요게 새로운 거. 이제 기아 전자식 기어 노브가 여기 들어가면서 같이 요게 새로운 거. 이거는 돌리는 방식 보여드렸던 대로 누르면 P고요. 돌리시면 됩니다. 네. D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B보드. 한 번 더 누르면 전기 모드로 갈 수 있는. 위에서 한 번 더 누르면 회생제동이 이제 무조건 걸리는. 근데 따로 단계 조절은 안 돼요. 그냥 하나의 네. 회생제동의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토라는 개념이죠. 오토. 회생제동 오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보면 이 실내가 다 터치예요. 다 터치로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여기 공조기 이제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아날로그 버튼처럼 보이지만 다 터치입니다. 이거. 골프에서 저희가 신형 골프에서 골프에서 썼던 경험했던 거. 거. 그리고 이것도 골프 디자인이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터치가 들어가서 아테온 그렇죠. 스티어링이 된 거고, 네. 하나 좀 요것도 요거예요. 이렇게 요거. 보시면 불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이제 접히기도 하고. 사이드 미러 접는 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되고, 하나 좀 재밌는 건 윈도우 버튼이에요. 윈도우 버튼인데 여기는 전면이죠. 1열 1열. 운전석 보조석이고, 요걸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리어라고. 그럼 이제 뒤쪽 창문이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가 4개가 있잖아요, 버튼이. 근데 요걸 2개로 축소를 시키고 리어 버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또 불편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적응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꺼져요. 시간이 지나면 리어 기능이 죽어요. 그러니까 전면 기능. 눌렀다고 고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있으면 네. 다시 앞쪽 조절할 수 있게 비활성화돼요. 이 그러니까 기능 같은 거. 필요할 때만 쓰라고. 필요할 때만 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가 절감도 하면서 세팅을 하면 이 공간도 더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이런 거 넣는 건 뭔가 최신이다. 네. 전기차다. 그렇지. 그런 느낌 네, 살려주는. 네.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요. 포인트. 요건 좀 적응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좀 적응해야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디스플레이. 근데 이것도 이제 골프에서 봤던 거죠. 그림만 바뀌었고 이제 요게 이제 옛날에는 리터당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 전기로 바뀐 거고. 전기를 얼마 사용하는지, 네, 몇 킬로 갈 수 있는지. 차량 상태, 골프랑 마찬가지로 그림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었고 재밌는 거 여기도 이제 모션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BMW처럼. 그래서 이거 잘 안 되신다는 분도 있는데 센서가 요 근처에 있어요. 하단 쪽에. 그래서 이제 멀리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먹어요.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하면 요건 잘 팁. 돼요.
잘 돼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슥슥슥 소리도 납니다. 진동 대신 아우디오랑 좀 다르게. 그래서 요거는 태블릿처럼 터치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버튼들도 다 골프에서 봤던 것처럼 터치예요. 막형 거 그대로 썼죠. 가운데는 볼륨, 양쪽은 온도 조절. 그래서 요거 하면 온도 올라가고요. 내려가고 바로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다이렉트 버튼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눌러주면 공조기 바로 빠지고. 요거는 이제 차량 운전 보조 시스템. 여기서 다시 뭐 이런 거 누르면 메뉴도 들어가고요. IQ 드라이브 설정할 수 있는.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폭스바겐 그룹엔 다 똑같죠? 주행 모드 네, 세팅할 수 있는. 요건 계속 누르시면 돼요. 그럼 바뀌는 요 방식이고요. 요 이 상태에서 뭐 나 통풍 시키겠다, 아니 나 열선 키겠다 할 때는 이렇게 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시면 돼요. ID4에는 통풍은 적용은 안 됐고요. 네. 1열하고 2열 다 열선 여기 지원해주는. 이제 스웨이드 재질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사이드만 가죽이고 스웨이드 재질 여기 들어가면서 통풍이 빠지죠. 시트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에로고 시트, 에로고 액티브 골프에도 마찬가지고 이 시트가 약간 컴포트한 성향인데 괜찮아요. 앉아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가죽이 아니었다고 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앉아보면 착자감이 꽤 좋습니다. 꽤 좋아요. 그리고 그 저희가 제네시스나 거의 경험했던 거 공기주머니 부풀렸다 줄였다 해갖고 그거 안 나게. 스트레칭 해주는 그 기능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요거 이제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컵홀더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나는 컵홀더를 여기 쓰기 싫어 하면 그러면 이걸 빼서 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하고 컵홀더를 난 여기다 쓰겠다. 그리고 전후로 얘를 여기다 껴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껴서 칸막이로 칸막이를 이렇게 만들고 난 여기다 핸드폰이나 이런 걸 수납하겠다.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무선 충전이 있고요. 이렇게 쓰게. 되게 잘했어요. 요거 괜찮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 좋습니다. 네. 무선 충전 이쪽에도 활용할 수 있고 대신 하나는 이렇게 전자식 기어로 가져가면 이쪽 이렇게 센터 터널 올려놓고 그렇죠. 여기 여기 수납 밑에. 공간 네. 뭐 이런 거 해놓는데 ID4는 그렇진 없어요.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삭제가 아마 됐고 이 컵홀더를 좀 깊게 쓰다 보니까 못 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공간이 나오겠냐 네, 싶어서 이렇게 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 활용도가 꽤 높다. 자, ID4 2열. 이게 지금 내렸다고 뒤로 살짝 밀은 거예요. 근데 뭐 무릎 공간이나 레그룹은 충분해요. 뭐 요즘 전기차든 휠베이스가 스케이트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워낙 넓어서 이 레그룸에 대한 단점을 찾기는 거의 힘들어. 몇몇 브랜드 빼고는 몇몇 브랜드는 있긴 해요. 근데 배터리가 여기 의자 밑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상당히 높죠. 많이 높죠. 그래서 내리게 되면 걸려요. 그러면 발이 안 닿아요. 성인 남자 기준에서도. 반대 발이 안 닿아. 이게 높아지면 살짝 낮으면 이게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살짝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열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2열은 요거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탈 때 한 요즘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요 각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열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참고 정도 하셔서 아이들 타고 내릴 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공간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리클라이닝이 따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고정식인데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일단 헤드룸 워낙 좋으니까 헤드룸도 좋고 트렁크 오픈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전동식.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트렁크는 적당합니다. 그리고 그냥 딱 보면 내연기관 트렁크 같아요. 딱히 전기차라고 해서 뭐 트렁크가 엄청나게 넓거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내연기관 딱 이중 구조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여기에 이제 충전기나 뭐 자잘한 거 넣고 수납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아시다시피 폭스바겐은 꼭 양쪽에 공간을 만들어요. 여기를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여기 짐 넣기 괜찮습니다. 가방이나 그러니까 이 공간이 원래는 오일 보관용. 유럽 차들은 오일을 먹는 건 어느 정도 허용해 주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오일 이렇게 꽂아. 내연기관을 했을 때. 그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딱 내연기관 전기 맞아요. 트렁크 사이즈 나오는. 티구안 하고 하면 티구보다 조금 작을 것 같아요. 크기로선 그럴 것 같습니다. 크기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감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거나 내기도 좋고 괜찮아요. 이 트렁크 활용도는 꽤 있을 것 같고. 커버도 잘 만들어가지고 뒤에 소음도 많이 줄였고요. 어쨌든 전동 트렁크 쓸 수 있는. 요것만 해도 뭐. 반자율 주행 시스템. 폭스바겐의 IQ 드라이브 시스템이 ID4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셋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설정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기 때문에 속도만 맞춰주면 페달 조작할 필요 없고 거기에 차선하고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간 잡고 핸들 조정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까지 이처럼 핸들 잡지 않고 페달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ID4에 반영된 거는 뭐 신형 골프라든지 뭐 여느 폭스바겐 모델에 적용된 것과 다르진 않아요. 동일한 기능이 적용이 됐고, 현재처럼 속도 줄이거나 뭐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정해 놓으면 브레이크 페달 밟거나 이 버튼 눌러서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대신 방금 보셨던 대로 핸들 조향해주는 이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일정 시간 지나면 핸들 잡아달라는 지금 메시지 잡아달라고 띄워줍니다. 그래서 잡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들어오죠, 저 앞에. 이쪽에 네. 앞에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안 잡으면 이제 정지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 졸고 있어?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합니다. 벨트 잡아주고요. 그리고 계속 제동을 걸어서 차를 스톱시켜주는, 어떻게든 너를 깨워버리겠다. 이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적용된 반자율 주행 시스템에 조금 더 이 차선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새롭게 추가해준 게 이번에 ID4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폭스바겐의 첫 번째 전기차 ID4는 말 그대로 전기차의 시작을 보여주는 앞으로의 폭스바겐의 전기차의 방향성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에 뭐를 추가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이걸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조만간에 만나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모델이 ID4.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폭스바겐의 순수 전기차 ID4 만나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레드알팸 트렌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